네, 오늘 두 번째 만나볼 대학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서울과기대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이죠. 박영호 입학전형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전형팀장 박영호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지금 서울과기대 진학을 목표하는 학생들이 많이 시청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과기대가 선호하고 원하는 학생상이 있다면 어떤 학생일까요? 네, 우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그 슬로건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상상이 미래를 만든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입학본부에서는 고교 활동에서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한 우리 학생들의 어떤 무궁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서울과기대 진학을 목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2019학년도 서울과기대의 학생부 위주 전형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영호 선생님께서 서울과기대 학생부 위주 전형의 특징을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주셨거든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부 위주 전형 키워드는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신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 확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의 신설입니다. 네, 키워드가 공개됐는데요. 선생님, 그렇다면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신설입니다. 올해 우리 대학의 수시 모집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신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신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고 수능 2개 영역 합 6등급 이내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부 교과 성적을 100%로 반영하므로 학생부 교과 성적을 꾸준히 관리한 학생들에게 적합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부 위주 전형의 변화는 수험생의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학생부 기록에 대한 우리 대학의 어떤 충실한 평가 체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부 위주 전형을 여러 해 운영해 오면서 그에 따른 개선 사항을 이제 전형 방법에 반영했는데요.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신설하고 학생부 적용을 다양화하는 전형 방법으로 확대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는 고교 환경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부 위주 전형의 취지와도 부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두 번째 키워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주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 확대입니다. 우리 대학의 대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전공 우수자 전형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이제 명칭을 통합하면서 지난해 189명을 선발했는데요. 올해는 369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 그리고 면접 4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제 신설돼서 학생부 위주 전형의 어떤 방향이나 분별이 명확해진 만큼 올해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주안점은 내신의 단순한 성적의 어떤 높낮이보다는 과목 선택과 성취 그리고 이제 비교과 활동을 단순 성적보다는 그 과정을 좀 더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면접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학생들이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도 같이 알려주세요. 네. 우리 대학의 면접 방식은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입니다. 먼저 수험생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인성 또는 확인 면접이라 하면 어떤 학업 역량을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물론 그 학생의 인성과 가치관을 확인하는 작업도 물론 병행이 되지만 입학 후 학업 역량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도 면접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단순 교과 지식이 아닌 학생부 예를 들어서 뭐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런 기록에서 어떤 또는 자기소개서에서 학업 과정에 대한 어떤 성과나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험생은 본인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학업 역량과 관련된 기록에서 파생될 수 있는 질문들을 한번 준비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는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의 신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 컴퓨터공학과에서 올해 처음으로 10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3배수,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와 면접 40%로 이제 합격자를 선발하는데요.
전형 명칭이 특기자 전형과 비슷해서 혹시 특별한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교내 활동 중에 어떤 소프트웨어 관련 아니면 컴퓨터 또는 교과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그 학생이 지원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최정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해서 또 대신 질문 부탁드릴게요. 예,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평가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전공 적합성인데 의미는 이해하겠는데 이것은 이제 평가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이 부분을 평가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평가 영역인 전공 적합성에 대한 어떤 또 수험생의 편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평가나 면접 장면에서 전공 적합성 또는 학업 역량들을 이제 제시하기 위해서 어떤 학과 명칭과 관련된 활동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의 안전공학과 또는 건설시스템공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기소개서나 이제 그 뭐 다른 면접 장면에서 뭐 안전이면 안전활동 이런 게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런 것을 이제 조금 부자연스럽게 제시한 경우가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어떤 교내 활동의 성장을 평가하는 그런 전형인 만큼 수험생은 본인의 어떤 계열, 뭐 자연계면 자연계, 인문계면 인문계 활동 안에서의 어떤 성취 과정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전공 적합성을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2019학년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학생부 위주 전형의 특징을 키워드로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자, 그럼 서울과기대 진학을 목표하는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서울과기대 지망생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서울과기대 산업정보시스템 전공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이고요. 자, 장래 희망은 산업로봇, 자동화 공정 관련 1등을 희망하고 있고요. 자, 1학년부터 3학년 주요교과 내신 평균 2.37 등급이고요. 6월 모의고사 국어수학 탐구 평균 3.83 등급입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자연계열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자, 서울과기대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 앞에 나와 계십니다. 제가 15초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가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자, 한번 말해보죠. 시작. 네, 저 산업공학이라는 학문은 경영과 공학을 동시에 배운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진학하게 된다면 문과와 이과에서 모두 학습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공학에 최적화된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우리 친구 잘했어요. 약간은 좀 긴장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께서 아주 인자한 미소로 잘 들어주고 계셨습니다. 우리 박용 선생님께서 서울과기대 산업정보시스템 전공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우리 친구가 희망하고 있는 전형이죠. 해당 전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모집 인원이 15명이고요. 2018학년도 경쟁률이 3.95대 1이었습니다. 예, 1단계에서는 3배수로 서류 100%로 3배수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와 면접 40%로 최종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희망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서울과기대 산업정보시스템 전공에 대한 현재까지의 준비사항은 어떨지 우리 김우성 선생님 내신과 모의고사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교과 내신 성적 추이 살펴보면요. 국어는
3에서 4, 다시 2, 3, 1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 평균은 2.4등급 보였습니다. 예, 수학은 3등급에서 1등급, 다시 3.57등급에서 2.43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면서 평균은 2.57등급 나왔습니다. 자, 영어는 3에서 2등급, 다시 또 3에서 2등급을 반복하고 있으면서 평균은 2.5등급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6월 모의평가 점을 살펴보면 국어 4등급, 수학 가영은 5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4등급, 생명과학 4등급, 지구과학 1등급으로 국수탐 평균은 3.83등급 나왔습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우리 학생은 지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금 이제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데 일단 교과 성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학생이 좀 앞서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선생님이 볼 때는 그걸 교과 성적에 비하면 비교과 성적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은 전형간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종합전형보다는 교과 전형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교과 전형을 할 때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 올해 신설된 2개 영역 등급 합의 6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생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수시에 분명히 집중하는 건 맞지만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위해서라도 정시 준비를 하면서 최소한 2개 영역에 대한 공부를 진행해 주시는 것이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친구가 또 궁금한 점 있을까요, 선생님? 예, 일단 우리 학생은 1학년 때, 2학년 때 계속해서 동아리 활동을 천체 관측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 보통의 학생들은 이제 수학이나 과학이 어려워서 이과에서 문과로 3학년 때 변경하는 학생들은 좀 많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 학생은 지금 문과에서 이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 변경한 이유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1학년 때도 과학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초등교사가 더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여서 문과를 선택을 했었는데 2학년 2학기 때 진로가 바뀌어서 이과로 전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과에서 본인이 희망한 것은 역시 진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제 이과를 이제 바꿨던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이제 우리 학생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이제 문과에서 이과로 과감하게 이렇게 바꾸는 과정 중에 교과나 비교과의 어떤 내용들이 상당히 본인이 원래 좋아했던 그런 자연이나 그런 공학 쪽의 어떤 관심 분야가 계속해서 이렇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에서는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호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준비 상태를 날씨로 평가해 주셨거든요. 서울과기대 산업정보시스템 전공에 대한 비교과 기상대 평가 결과 알아보죠. 자, 우리 학생의 서울과기대 비교과 기상대입니다. 독서 활동은 맑음,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은 흐림, 봉사 활동은 비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뭐 전체적으로 맑음을 주면 저도 기분이 좋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냉정하게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과 맞춰봤을 때 기본적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비교과 활동이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수상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이제 흐림을 드린 이유는 일단 동아리 관련 수상 4개 있고, 뭐 창의력 관련된 수상이 4개, 뭐 3개 있고, 선행과 봉사 관련 수상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공학 계정에서 수학이나 과학 관련된 교과 관련 능력이 있는 그런 수상 기록이 좀 더 필요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이고 학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해서 제가 이제 흐림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활동 같은 경우도 1학년과 3학년 자율활동은 거의 보통 수준입니다. 누구나 있는 평범한 수준의 평가를 받았고 2학년 때 조금 자율활동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한 내용이 기록되었는데 아쉽게도 3학년 때 그런 내용이 대해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흐림 내용을 줬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도 자율 동아리 활동은 보통의 학생들은 이제 1학년 마치고 2학년 때 진행해서 본인이 어떤 그런 관심 분야를 넓혀가는 데 3학년 때 자율 동아리를 했다는 것은 약간 진정성에 대한 의미도 좀 파악이 좀 되는 부분이라 일단은 자율 동아리 활동은 있었지만 3학년 때 있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2학년 때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해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사항들을 쭉 평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학생이 좀 더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 했던 결과물이나 아니면 우리 학생이 뭔가 개인적으로 더 열심히 했던 그런 부분들이 평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동아리도 흐림을 드렸습니다. 자, 봉사활동 경우는 우리 학생이 지금 1학년 때만 개인 봉사활동을 진행했고 2, 3학년 때는 개인 봉사활동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이제 나눔이나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봉사활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횟수나 시간이 매우 적었다는 점. 물론 모든 학생들도 다 똑같은 상황에서 시간을 배려하고 시간을 나누면서 같이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어떤 인성면에서 남을 베풀고 배려하는 약자와
그 소수자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심이 조금 평가받기가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B를 드렸고요. 자, 진로 활동은 일단 우리 학생은 구체적으로 로봇 공학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분명히 있다라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진로 활동 곳곳에서 보면 그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공통으로 진행되는 학교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도 본인이 관심 있는 어떤 진로 활동이 있다면 좀 더 개인의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 그다음에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활동이 상당히 맑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책의 양도 많지만 일단 질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관심사가 독서였던 그런 책 제목이나 어떤 책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우리 학생은 관심사가 있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독서 활동은 제가 맑으면 좋습니다. 네. 우리 박용호 선생님께서도 자료를 아마 살펴보셨을 텐데요. 우리 학생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어요? 네, 일단 로봇 관련된 꾸준한 활동과 그에 따른 어떤 전공에 대한 선택 의지가 아주 학생부 기록에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일단 서류 평가를 할 수 있는 학생부의 비교과의 기록이 양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편입니다. 뭐 진로 희망사항, 진로 활동, 그리고 이제 뭐 세특, 그리고 독서 활동에서 그런 부분이 눈에 띄었고요. 따라서 한눈에 우리 학생이 로봇 관련된 진로를 위해서 꾸준히 어떤 관심과 활동이 있었구나가 느껴졌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의 장점은 전공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의 그 기록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주 강점이었고요. 아마도 성실한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들과의 충분한 교류가 있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강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쉬운 점과 보완할 점도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비교과 영역의 어떤 기록과는 대조적으로 일단 계열을 전향해서 보통 일반적인 지원자에 비해서 자연계 학업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교과목의 선택이 조금 제한적이었습니다. 공학계열 지원자의 어떤 필수 교과를 할 수 있는 물리 과목을 찾아볼 수 없는 점도 굉장히 아쉬웠고요. 예, 물론 평가 시 학교 사정이나 어떤 개설 과목의 한계를 감안하지만 동일계 지원자의 경쟁자와 비교되는 건 좀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에 어떤 본인의 학업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보완할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을 위해서 또 조언의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네, 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기록이 전반적으로 이제 다양한 편입니다. 다만 학과 선택에 대한 조금 고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설계를 원한다면 우리 대학의 기계 시스템 디자인 공학과라고 있는데 그쪽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사회적 관심과 맞물려서 산업공학과의 인기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에도 뭐 그 빅데이터, 뭐 IoT,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그런 걸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요. 올해도 아마도 그런 인기가 계속 유지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은 충분한 그 비교과 영역의 어떤 다양성을 바탕으로 조금 더 학업 역량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 잘 듣고 있죠?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저 이번 연도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전공 우수자 전형 대신 생긴 것 같은데 학업 역량 중 하나인 내신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내신의 영향력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 겁니다. 단순히 숫자가 아니고요. 예, 올해 대표 학생부 종합전형인 이 학생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모집 인원이 아까 2배로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도 신설하고 그래서 학생부 위주 전형의 어떤 분별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이 전형에서는 저희가 내신의 높낮이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교과목의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올해는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서울과기대 입학전형팀장님과 김호성 선생님께서 많은 조언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생기부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종합전형에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우리 서울과기대 꼭 진학하기를 저도 응원하고요.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입시 Q&A 선생님 질문 있어요입니다. 오늘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로 보내준 질문 중에서 서울과기대와 관련된 궁금증들 모아봤거든요. 첫 번째 질문 살펴보죠. 아이디 아톰군님의 질문인데요. 자, 서울과기대에서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중요하게 본다던데 특히 어떤 점을 중점으로 평가하시나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지원자의 어떤 학업적인 성취나 그리고 학업에 대한 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따라서 전공 적합성 또는 학업 역량을 대학에서 주로 평가하는 요소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면접 시에 학업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단서를 또 제공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교과 활동 과정에서 지원자의 어떤 학업적인 개성도 파악할 수 있어서 학과 면접에서도 쓰이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이디 점프칠님의 질문인데요. 안전공학과에 가고 싶은데요. 전공 관련 활동이 거의 없어요. 전공 적합성 평가에서 불리할까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선생님, 불리할까요? 네, 안전공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공 관련 활동이 그 안전공학의 안전활동과 연결되는 활동을 지칭하지 않는다면 교과로는 어떤 뭐 수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화학 이런 계열 활동과 성과만으로 충분히 전공 적합성을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아이디 JY34님의 질문인데요. 자, 서울과기대 스포츠과학과 올해부터 수시로도 선발한다던데 실기평가는 안 보나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선생님, 실기평가는 안 볼까요? 네, 안 봅니다. 올해 수시 모집에서는 100%로 저희가 학생부 기록만 가지고 선발합니다. 어떤 전문적인 스포츠 과학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전형 요소를 실기뿐만 아니라 뭐 창의성, 학업 역량까지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10명의 학생을 실기 평가 없이 선발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체육 관련 다양한 교내 활동이나 스포츠 또는 스포츠 과학 쪽에 어떤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실기 준비 못한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올해 추천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최진규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을 위해서 대신 질문을 좀 부탁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신 성적입니다. 물론 이제 대학에서는 그 정량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그렇게 이제 수치 중심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대부분 하시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좀 판단해 보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도 내신 성적을 먼저 판단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의 어떤 지원 여부를 가늠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올해는 이제 명칭이 바뀌었지만은 지난해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전공 우수자 전형이었죠. 이제 서울과기대가 그렇게 봤을 때 이 전형의 최종 합격생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되겠죠. 그런 정도의 학생이 내신 성적을 어느 정도나 될지 이제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특히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작년에 이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었죠. 이 우수자 전형의 학생들의 그 내신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차이가 있는지 가끔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의 높낮이는 사실 크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작년에 몇 등급 정도가 들어왔습니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지금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이제 비교를 하자면 대략 한 3에서 3.5등급 학생들이 들어왔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이 굉장히 분별이 됐고 모집 인원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학 그 본부에서는 학생부의 어떤 높낮이를 정말 영향력을 축소를 하고 어떤 비교과나 아니면 교과의 어떤 선택이나 이런 걸 따라서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그 합격생의 내신의 어떤 분포가 굉장히 넓어지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저희 학급에서 작년에 서울과학기술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학생부 종합에
3.1 정도 되는 학생이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신 성적으로 보면은 학생들이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요. 다만 비교과 활동이 상당히 우수한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라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선발 인원이 많아지니까 폭이 더 넓어질 거다. 예, 맞습니다. 그런 말씀도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최준기 선생님께서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또 질문해 주시고 들으셨습니다. 김호성 선생님께서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앞서 아마 나왔던 내용하고도 약간 중복되는 건데요. 정말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다른 대학교에 없는 공과대학의 학과명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면서 자기소개서에 그 학과에 어떤 맞는 어떤 자기만의 활동을 자꾸 서술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전공 적합성을 정말 그냥 수학과만 잘하면 돼. 라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해버리면 모든 학생들이 그런 어떤 고민이 다 해결될 텐데 실제는 학생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다른 대학과 달리 공과대학의 다른 학과명이 있는 그런 서울과학기술대는 전공 적합성을 학과마다 정말 차이를 두지 않고 그냥 보편적으로 수학과학을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건지 아니면 정말 미묘하지만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뽑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공대도 이제 조금 더 응용과학 쪽에 예를 들어 뭐 저희 기계 시스템 디자인 공학과, 안전공학과 여러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학생들이 질문이 학과와 관련된 활동이 없는데 전공 적합성을 뭐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나왔듯이 그런 질문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사실 안전과 관련된 그런 활동이 고교 활동에서 거의 없으리라고 저희가 먼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뭐 안전과 연결된 그런 활동보다는 수학, 과학 또는 그런 비교과 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전공 적합성을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리고 좀 더 말씀해주세요. 부연을 하자면 저희 학교 그 입학 자료실에 학과 소개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소한 학과들은 그걸 한번 참고해 보셔서 자기소개서에 그 부분 본인의 어떤 강점과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또 선생님을 보내드릴 시간이 다 왔습니다. 끝으로 서울과기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방학이 시작되는데요.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지금 자기소개서를 아마 준비를 할 겁니다.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본인의 강점을 이제 학교에게, 대학에게 제시하는 건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방학을 통해서 본인의 학생부를 한번 펼쳐보시고 본인의 강점을 한번 위계를 잡아서 자기소개서에 한번 녹아내린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합격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2019학년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부 위주 전형의 주요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죠.